84번입니다. 자, 다항식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3이다. 이거는 뭐 몫 나머지가 다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검산식을 적어보면 px라는 것은 px를 했으니까 px는 바로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3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로 px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p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뭐가 나머지니까 우리가 px를 구체화가 다 되었잖아요. 그럼 이것을 전개해봐서 직접 나누어 보면 되겠죠. 물론 1차로 나누었으니까 뭡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하며 하면 뭐가 나머지를 동시에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할 거예요. 자, 전개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2x 제곱이 되고, 자, 그리고 3x가 되면서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자, 상수는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px는 바로 2차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px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무엇으로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x 플러스 2로 나눠버리면 바로 2x를 곱해서 대가리를 같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플러스 4x가 되겠습니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5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5x를 맞춰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1차인데 아직도 나머지가 1차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5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5x에 바로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0이 되니까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몫이 얼마가 되고 바로 2x-5가 되고 나머지가 바로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85번입니다. 3차식을 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직접 나누어도 되겠지만 우리는 바로 이 식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이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x 제곱 마이너스 x에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3차잖아요. 3차를 2차로 나누면 몫이 몇 차가 되어야 됩니까? 1차가 되어야 되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뭐다? 바로 나머지가 0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얘가 2차니까 몫은 반드시 곱해서 3차가 되기 위해서는 1차가 되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가 될 때 우리가 여기서 이 항상 우리가 전개를 하면 최고차항은 여기 2차에서 가장 높은 차수와 1차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곱해져서 바로 최고차항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가 x제곱이니까 이 몫에 해당하는 부분의 1차, 가장 큰 차수인 1차는 바로 곱해서 x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자, 상수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3이죠. 자, 상수 또한 이 2차식에서의 상수와 1차식에서의 상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2차 항을 먼저 결정해도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수항을 결정한다면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 b분의 3이 이쪽에 상수가 된다면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개를 한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도 되고, 여기선 분수가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가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2차 항은 어떻게 해야지 2차 항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곱하고, 맞나요? 아, 아닙니다. 2차 항을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2차항과 여기 있는 상수항이 곱해지고 여기 1차항과 1차항이 곱해져서 2차항을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되려면 여기도 무엇이 될 수밖에 없겠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2x제곱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상수항은 상수항과 상수항이 곱해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3이 되어야지 곱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항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만 되어 있는 두 식을 곱했을 때는 최고차 항도 가장 큰 차수와 가장 큰 차수에서 한 번만 발생하고 상수항도 여기 상수와 여기 상수에 의해서 한 번만 발생한다.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1차항만 비교하면 되겠죠. 자, 1차항은 어떻게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1차항과 여기에 상수항하고 곱하면 되고, 여기 상수항과 1차항이 곱해지면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1x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3x가 되니까, 바로 4x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 4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A 값은 4고 B 값은 3이 되어서 두 수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 풀이집처럼 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되도록 만들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86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86번은요, 이렇게 2차식이 하나, 2차 방정식이 주어졌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4차식의 값을 구하라. 즉,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을 했지만, 자, 우리가 3차 이상을 뭐라고 하죠? 바로 고차식이라고 하자고 그죠? 그래서 고차식의 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찾아라? 바로 2차 방정식을 찾아라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따라서 이 오차식의 값을 구할 때는 2차 방정식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좌변으로 이 고차식을 그대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2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항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한다? 비워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4차식을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눈다? 2차 방정식으로 나눈 게 아니고요. 2차 방정식의 는정에 바로 좌변에 있는 이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대가리를 비교해서 바로 2x 제곱이 곱해지면 2x 4제곱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네요.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4차식이 날아가고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바로 2x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빼버리면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이 될 것이고, 그리고 2x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5도 같이 내려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x 세제곱을 뭐 해줘야 된다? 바로 날려줘야 되니까
여기 x제곱이니까 대가리를 비교하면 무엇을 곱하면 되겠다? x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x를 곱해버리면 x 세제곱이 되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x가 되어서 또다시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세제곱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4x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고, 자, 플러스 2x에서 마이너스 x를 빼면 플러스 x가 되어서 3x가 되면서 이제 상수 5까지 내려오면 되겠죠. 자, 이제 한 번만 하면 되겠나요? 여기에 2차니까 똑같은 2차이기 때문에 대가리를 비교하면 바로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그리고 얼마 됩니까? 플러스 3x가 되고 얼마가 되죠? 플러스 3이 되니까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또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차 항, 1차 항 모두 다 사라지면서 얼마가 된다? 상수 2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나머지가 답이다 그랬죠. 나머지가. 왜냐하면 금산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 식은 이 두 개를 뭐 합니까? 곱해야 되죠. 자, 한 번만 적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몫인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4차식은 이 식과 동일한데 이 좌변에 나누는 이 2차식의 값이 얼마입니까? 는영이죠, 는영. 얘가 0의 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곱해봤자 0이잖아요. 이 두 개를 곱하면 0이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4차식은 이 나머지와 동일한 결과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차 시계의 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몇 차 방정식을 찾아라. 2차 방정식을 찾아라. 2차 방정식을 찾아서 그 2차 방정식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의 바로 무엇으로 좌변, 능령 왼쪽에 있는 좌변의 2차식으로 나누면 바로 누가 이 나머지가 바로 이 4차식과 뭐하다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87번입니다. 자, 87번부터 문제는 사실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우리가 조립제법 편에서 우리가 먼저 알고 이렇게 공부하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안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조립제법을 안 상태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 PX를 자, 몇 차식? 1차식인 바로 x-3분의 1로 나누었어요.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했죠. 근데 그 몫을 살짝 띄워서 쓸게요. QX. 물론 여기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자,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합니다. 자, 1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죠. 따라서 RX가 아니라 R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QX도 모르고 R도 모르니까 사실 PX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PX를 무엇으로 나누라고 했죠? 3x-1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풀어봤지만 이 1차식과 이 1차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의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1차식을 몇 배 해주면, 3배 해주면, 맞나요? 3배 해주면 3x-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자, 따라서 이 식을 몇 배 해주면, 3배 해주면 내가 원하는 3x-1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px 자체에다가 요 앞에 있는 이 곱해놓은 이 두 식에다가 3을 곱하면 식이 변형이 되죠. 그러면
없는 3을 곱했으니까 무엇으로? 3분의 1을 다시 곱해줘야지 약분 처리가 돼버리면 원래식으로 동일하겠죠. 원래식과.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3을 곱하고 3분의 3으로 또다시 나눈 결과가 돼버리면 요 두 개를 3으로 전개해버리면 3x-1이 되면 여기가 바로 3분의 1의 qx가 되면서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px를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 바로 3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바로 무엇이 되고 3분의 1의 qx가 되고 나머지는 원래와 동일하게 r이 된다는 것. 그 이유를 선생님이 어디에서 조립제법편에서 설명을 자세히 했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여기에서 2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한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88번입니다. 자, 마찬가지 유형인데요. 자, 이번에는 PX를 똑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PX를 무엇으로 바로 AX 플러스 B로 바로 나누었을 때 몫이 무엇이 되고 QX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된대요. 근데 이번에는 px를 무엇으로 나눈다?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이식을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잘 비교해 보면 이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식을 만들 수가 있겠나요? 바로 이식에다가 무엇을 곱해버리면 a분의 1을 곱해버리면 이식이 된다는 게 눈에 보이나요? 전개해버리면 A가 약분되어서 X, 그리고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앞에 A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식에다가 A분의 1을 곱했으니까 다시 뭐를 해줘야지? A를 곱해줘야지만 어떻습니까? 식의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두 개를 우리가 전개해버리면 A가 약분이 되어서 X가 되고 B와 곱해지니까 A분의 B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AQX가 남게 되고 나머지가 R로 되겠죠. 따라서 몫이 바로 뭐가 된다?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바로 AQX가 되고 나머지가 바로 R이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87번과 88번은 자, A배를 해서 만드냐, A분의 1배를 해서 만드냐, 바로 그 두 식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89번.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의 바로 개념도 선생님이 바로 항등식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P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이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래요. 그 몫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몫을 하나 곱해줘야 되겠죠. QX라 하고 나머지가 바로 무엇이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라는 말입니다. 자, 사실 우리 여기에서 PX가 몇 차인지도 모르거든요. 따라서 QX가 몇 차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X와 QX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PX를 이 3차로 나누었으니까 이 나머지가 2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X 플러스 1의 3차가 아닌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B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이 개념을 항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풀어봐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쪽 파트에 바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1단원을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시면 얘가 이 2차로 나눈다고 했는데 요 3차 중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 형태를 이렇게 x 플러스 1의 qx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3차를 2차와 1차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전체가 px인데 요 일부분만 본다면 요 일부분은요. x 플러스 1의 제곱과 x 플러스 1의 qx로 곱해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px 전체 중에서 요 일부분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1 qx로 곱했기 때문에 요 부분 자체에서는 요식 자체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제 4의 배수 이런 걸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1425를요. 우리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1425를 1400 더하기 25로 표현할 수가 있고 맞나요? 그리고 1400이라는 놈은 14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이라는 놈은 또다시 뭐로 14 곱하기 4 곱하기 25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1400이라는 숫자는 바로 4로 나누면 뭐가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1400이 14와 4와 25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14 곱하기 25가 되면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1425가 바로 4의 매수인지 아닌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인 25로 바로 4로 나누어 보면 4, 6이 24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기 때문에 이 1425를 실질적으로 4로 나누어 보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원리와 똑같아요. 선생님이 숫자로 표현해 준다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 1400이란 말이에요. 1400.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나머지 부분이 이거와 비교한다면 25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400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무엇으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얘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px 자체가. 그런데 x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여러분들 저거와 비교한다면 4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px가 4로는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px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바로 이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을 바로 무엇으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되면 된다? x 플러스 b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좀 공부를 해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항등식을 공부해도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이 자체만 무엇으로 나누어 보면 된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란 바로 x 제곱에 2x 플러스 1이 되니까 물론 여기서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두 배를 하면 얼마 됩니까? 2x 제곱에 바로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되겠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바로 뭐 된다? a 마이너스 4x에 바로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요게 4x 플러스 3면 위에서 밑을 빼면 뭐가 되죠?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요 나머지가 바로 뭐가 된다? x 플러스 b라는 말이에요. 요게 x 플러스 b예요. 따라서
요게 1이 돼야 되고 요게 뭐가 돼야 된다? b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나머지 x 플러스 b와 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조금 어렵죠, 그죠? 우리 항등식을 배우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얘는 요 앞에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뒤에 있는 나머지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바로 x 플러스 b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90번도 89번처럼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일단 다항식 px를 자,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바로 1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r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px를 나눈 게 아니고 xpx를 이 식으로 나누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px가 몇 차인지도 모르고 qx도 모르고 나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이 식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px라는 것은 이 식 자체가 px이기 때문에 xpx라는 것은 바로 이 식에다가 x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x, 2x 플러스 1의 qx가 되면서 여기에도 x를 각각 곱해줘야 되겠죠. 등식에다가 좌변에 x를 곱했으면 우변에도 모든 항에 x를 곱해줘야 되겠죠. 조심할 것은 여기에 x 곱한 것이 아니고 이게 곱하기가 한 덩어리니까 여기에는 한 번만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안에도 x를 곱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등식이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요 XPX 이 전체식이죠. 이 식을 무엇으로 나눈다?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죠. 그러면 조금 전에도 해봤지만 이 식과 이 식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이 식을 두 배 하면 이 식이 되고 이 식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XPX는 절대로 우리가 바뀌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X 플러스 2분의 1을 만들려면 X 플러스 2분의 1을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에다 보세요. 요걸 먼저 적어 볼게요. 2x 플러스 1에다가 무엇을 곱해버리면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x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없는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다시 2를 곱해줘 버리면 원상복구가 되면서 여기 있는 x와 qx까지 곱해지면 이 식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의미가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요 x 플러스 2분의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없는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2를 곱해버리면 원래 식으로 돌아가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식을 좀 정리해 보면 요 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x 플러스 2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뒷부분은 2x 곱하기 q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xpx라는 식이 일단 x 플러스 2분의 1로 일단 곱해져 있으니까 물론 여기 rx를 안 적었네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 전체가 x 곱하기 px인데, 일단 이 앞에 부분만 본다면 x 플러스 2분의 1로 곱해져 있으니까, 바로 이 앞에 부분은 반드시 x 플러스 2분의 1을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 정리를 좀 배워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분의 1로 이렇게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여기는 바로 나머지가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뭐다? x 플러스 2분의 1로 한 번 더 나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몇 차입니까? 1차죠, 1차. x가 곱해져 있으니까 1차잖아요. 원래 r은 상수였는데 1차입니다. 이 1차가 다시 이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어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rx를 무엇으로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어 보면 바로 r만 곱하면 되겠나요? 그러면 rx의 무엇이 된다? 2분의 1r이 되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r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rx라는 것은 어떻게 검산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r과 x 플러스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2분의 1r을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앞에 있는 x 플러스 2분의 1과 여기 있는 x 플러스 2분의 1로 묶어버리면 왜? 못과 나머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앞에 부분은 2x, qx가 남게 되고 뒤에 부분에는 바로 플러스 r이 남게 되죠. 이 x 플러스 2분의 1로 묶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2분의 1r이 되므로 이 x, px라는 식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면 바로 2x qx 플러스 r이 바로 무엇이 되고 몫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r이 바로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돼도 되나요? 우리가 자연수에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음수가 되면 안 되지만, 이 다항식이잖아요. 그죠? 다항식에서는 나머지가 실수가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바로 몇 번이 되겠다? 바로 3번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90번이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89번과 90번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요 파트는 여러분들 사실 항등식을 공부 좀 한 다음에 차라리 이 88번부터 90번 이 네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훨씬 편하지 싶습니다. 급한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이 아니니 항등식을 먼저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